자, 매일 살펴보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입니다. 백신 겨울업체들이죠.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제 영상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대 화이자 폐렴 구균 백신 가처분 조성 2심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 송도 글로벌 R&D 센터 토지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생물공학 상장기업 프렌드 평판 1위가 바이오니가 2위가 제넥신, 셀리드가 6위까지 밀렸죠. 또 이렇게 이제 SK바이오스 165억, 셀트리 143억 정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R&D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된 기사는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이거에 관련된 기사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잘 살펴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똑같은 뉴스라 이제 특별한 게 없어서 다시 한번 보기가 그래서 전 영상들에 다 링크 걸어드리고 이번에도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바이로직스의 먼저 추세와 수급을 볼게요. 자, 유바이로직스 추세를 보면 월봉 5개월선을 잘 회복해서 지켜주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이거래일 남았는데 이거를 동안 잘 지켜줘야 되고, 자,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주봉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특히 20주선을 잘 지켜줘야 제가 추세를 유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일봉에서 보시면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어디냐면 가격이 35,000원 가면 요렇게 고점이 36,000원대. 요거 처럼 여기 만약에 밀려서 여기로 다시 사서 여기서 팔면 돼요. 요거 깨면 당연히 박스권 하단 이탈이니까 매도하는 게 낫고, 일단 박스권 상단의 가격이 46,100원이기 때문에 46,100원을 강하게 뚫고 나가면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요거 맞고 다시 밀리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의 동향 잠깐 볼까요? 자, 외국인들 많이 사죠. 지금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많이 매수한다는 건 좋은 건데, 특히 외국인이 8월달 한 달 내내 65만 주가량 매수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일단은 잘 살아있고, 월봉에서 5개월 전에 회복해서 돌아 나가겠다, 이런 거에 기대감도 좀 있고, 주봉에서 특히 추세를 유지해줬어요. 20선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지해 준 게 외국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의 이 매수가 좀 마음에 드는데, 일단 상황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지켜볼 거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임상 실험하는 회사들, 뭐 백신 개발을 해서 임상 실험하는 뭔 회사든 간에 임상에 대한 조금만 뭐 유의미하지 않다, 뭐 조금 나쁘다 이런 기사만 딱 쓰면 그냥 한가 떨어져요. 아니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임상 실험하는 업체들은 돼야 돼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죠. 자, 제넥신을 보면 월봉에서 이 친구 이제 올 만큼 떨어진 만큼 떨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바닥권이죠. 지금 6월 달에 저점이 81,000원인데 82,00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8만원대를 기준으로 잘 대응하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바닥바닥거리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이 친구. 그래서 제넥신 같은 종목들로 대응하기 쉬운데 8만원대 가면 이렇게 고점이 여기가 얼마냐면 9만원대, 8만원대 가면 9만원, 8만원 가면 9만원, 60원에도 8만원대 살짝 이탈했다 돌려놨습니다. 저번에 역시 임상에 관한 회사도 말씀드렸죠. 조금만 무의미하다,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러면 바로 이렇게 맞아요. 급락하는데, 이때도 한 16%대 급락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임상 실험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들은 이런 거에 대해 유의하셔야 되고, 이때 저점이 81,000원인데, 자, 오늘의 저점이 얼마였냐면, 81,500원이죠. 8만원대만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 그러면 돌아서 갈 수 있죠. 이 친구는 월요일 같은 날 매수해주고, 깨면 바로 매도하면 돼요. 저희 박스권 하단 매매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은데, 일단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우상향이 아닌 거죠, 지금. 우하향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손절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틀어서 나가면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하향하던 주식이 바로 V자로 가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둥그스럽게 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 걸리는 동안 우리가 만약에 제넥신을 매수한다면 이렇게 박스권 요 공간에서 이 친구를 대응하는 게 좋은 대응 방법 같습니다. 셀리드를 볼까요? 셀리드 추세 제가 괜찮다고 그랬죠. 아, 참, 저거 잠깐 저기 좀 보고 갈게요. 투자자매 동향. 셀리드도 8월달 한 달 내에 일단 외국인들 좀 샀습니다. 크게 매도하지 않고 있고, 이 제넥신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팔고 있죠. 개인만 사고 수급이 약간 꼬여 있어요. 제넥신은 연기금도 매도하고 있고, 이 8만원대를 깨면 반드시 손절 감행해야 되고, 깨지 않으면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셀리드를 보면, 자, 이렇게 일단 외국인들 매수해주고 있죠.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잘 유지되어 있어요. 잘 올라가 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20주선, 그러니까 유바이로직스가 제가 20주선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 관련해서 역시 셀리드가 20주선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는 좋은 모습이죠. 사실 오늘 금요일에 좀 나름 기대했는데 제가 기대한 부분은 7월 9일 날 형성된 5주선 평균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를 뚫어주고 탁 치고 올라가 여기를 크게 올라가는데 아직 못 뚫어줬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한 달 정도, 한 주 정도 또 밀릴 수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박스권인데 여기 보시면
저점인 99,000원대, 즉 10만원대를 이탈하자는 게 중요하고, 여길 가는데, 이때 고점이 바로 137,000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셀리드가 만약에 137,000원 못 들고 떨어져서 10만원대 찍고 돌아 나가면 여기서 매수. 요거 뚫어주고 만약에 안착을 하면, 여기를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항선을 뚫고 안착하고 이 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땐 다시 매수죠. 박스권 탈출할 때가 제일 좋죠. 이렇게 두 가지 대응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뭐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런 회사들이 뭐 때문에 좋고 또 셀리드가 뭐 때문에 좋고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전 영상에서 기사와 함께 알려드렸고 예전 영상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 보는 거라 이렇게 조금 보시고 10만원대 이탈하자는 선상에서 12만원대 돌파하고 나가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투자 경고를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살아나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를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이 8월 달에는 일단은 순매도 전환하지 않았어요. 일단 매수 기조가 있고 특히 8월 23일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죠.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하죠. 연기금도 매도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투신 또 금융수장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기관 특히 연기금이 매도세가 좀 거센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꽤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기도 한 3배? 밑에 11만 1,000원 하던 주식이 33만 원 갔, 36만 원 갔으니까 3배면은 33만 원, 3배 좀 더 갔죠. 자,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될 5주선을 정확히 안 깼습니다. 이거 깨면 안 돼요. 깨지 않아도 좀 다행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고점인 36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이거 못 돌파해주면 밀릴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황금일선 이 지켜졌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뭐 3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뭐 우리나라 R&D 지원도 제일 많이 받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도 당연히 중요해서 참고로 챙겨봐야 되지만 예전에 긴 박스권을 탈출하고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주식이라는 게 상한가하고 쉬었다가 상한가하고 쉬었다가 상한가하고 또 상한가하고 쉬었다가 또 상한가 쭉 올라가면 좋은데 절대 그럴 수 없죠. 반드시 눌림목이라는 게 오는데 하필 눌림목 오기 전에 고점에 내가 사면 문제가 되죠. 자, 그렇지만 눌림목을 믿고 만약에 20일선 근처 깨지 않나 난 매수할 거야. 즉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죠. 주식은 대응이자 계획 영역이죠. 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 21선 근처에서 매수할 거야. 깨지 않으면 들고 갈 거야.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 고점인 요렇게 32만 원대 변곡점이죠. 요까지만 왔다 갔다 해줘도 이 수익이 괜찮죠. 차라리 여기서 왔다 갔다 길게 가면 다시 2차 박스권 여기 1차 박스권이죠. 탈출한 다음에 2차 박스권이죠. 요거 탈출해주면 더 크게 갈 수 있죠. 근데 이 하단을 이탈하면 추세는 깨져요. 무너지게 돼 있고 주봉에서 그 자리는 5주선을 이탈하게 되는 거니까 추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1선을 기준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유바이오직스, 제넥신, 셀리도 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부 다 꼭 전 영상에서 이 이슈 분석하는 거 다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오늘 금요일이 이제 주봉의 마지막이죠. 이 주봉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추세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히 이탈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안 좋은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잘 지켜준 거고 다음 주 5주선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 저점도 역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타고 올라가야 추세가 잘 유지가 됩니다. 유바이로직스 주봉은 제가 이쁘게 잘 지켰다고 그랬죠. 제넥신의 주봉도 역시 이전 저점을 크게 훼손하진 않았어요. 물론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8만원대를 기준으로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고 셀리드의 주봉도 변함없이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라서 오늘 금요일 종가상 주봉을 살펴봤는데 크게 아직은 이상이 없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